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분양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도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아파트 청약을 하시는데 다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많은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을 사는 게 왜 시간을 사는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은 왜 시간을 사는 것인지,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짜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짜 돈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향후에 노후를 행복하게 맞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짜 돈과 그리고 행복한 노후, 그리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여러분들은 짜장면 한 그릇을 처음 드셨을 때 얼마의 돈을 주고 사 드셨나요? 한번 지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짜장면을 처음 먹었을 때가 뭐 6살, 7살 그때쯤 됐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짜장면의 가격이 5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500원의 짜장면이 5,000원이 훌쩍 넘는 10배 이상의 인상을 보이고 있는 가격이 됐죠. 근데 제가 왜 이 짜장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 딸아이가 5월 27일 수요일에 이제 초등학교 처음 입학을 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 뒷모습을 이제 보고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때 제 좋은 기억들 중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떤 게 있냐면, 짜장면을 시켜주셨는데 그 짜장면을 가지고 제가 7살 때쯤, 그리고 제 친척이랑 주변에 같이 살았는데 제 친척이 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1살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저희 둘을 데리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아버지께서 열심히 비비죠. 비벼가지고 아버지가 한 젓가락을 크게 베어 물고, 그리고 남은 것을 이제 저하고 사촌 동생이랑 같이 먹게끔 딱 줬을 때 이제 둘이서 짜장면을 신나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짜장면의 맛이 지금도 최고의 짜장면 맛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짜장면의 가격을 어떤 분들은 뭐 300원에도 처음 드셔보셨을 거고 200원에도 드셔보셨을 거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뭐 1,000원, 2,000원에도 이 짜장면을 처음 먹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짜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이제 10배가 넘게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짜장면의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른 것일까요? 짜장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랐죠.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왜 올랐을까요? 그것은 정부가 돈을 찍어냈기 때문이에요.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 돈을 생성하는 것, 가짜 돈을 만드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양적 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 지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죠. 그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는 맛있는 것을 사 먹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누리면서 지금 유용하게 쓰고 생활을 합니다.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나 세계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이런 양적 완화를 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한테 많은 고민 상담 사연을 보내오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화폐라고 하는, 이 가짜 돈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전혀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내주시고 있는 내용들 중에 어떤 부분이 많냐면, 내가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주택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돈을 모으다 보니까는 주택 가격이 너무 큰 폭으로 올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화폐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계속 저축은 하고 있지만, 그 액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페이크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제 돈이라고 하는, 종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가짜 돈을 믿지 않고 금과 은을 사서 모은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즉 실물 자산을 사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크의 출처를 통해서 이 책에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만 보면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금화나 은화를 구입할 때 투자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금과 은은 신의 돈이며 그 시세가 변동하는 것은 단지 가짜 돈의 가치가 변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분은 금화와 은화를 사서 모으는데, 이 금화와 은화를 투자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금화와 은화의 가치는 변동성 없이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단순히 화폐의 가치, 돈의 가치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금화와 은화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즉 실물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들인데 모두 다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이고, 이 책들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쓰신 책은 반드시 사서 모두 다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읽었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 책을 못 읽어보신 분들, 또는 부동산 투자, 재테크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책을 못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사서 읽어야 되는, 경전 같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권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단히만 하면,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부채와 자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면,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 이 자산을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그거를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히 나에게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부채라고 해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 자산과 부채를 이해하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사면 되는데,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을 사면 되는데, 사람들은 부채라고 하는 나에게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주식. 주식을 사면은 배당금을 주죠. 그러면은 이 주식을 샀을 때 나한테 돈이 들어오죠.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향후 가치가 있는 주식을 샀을 때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산을 샀을 때는 내가 부를 이룰 수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현금 흐름이 나오는 월세의 부동산을 사게 됐을 때 부동산을 삼과 동시에 월세가 나한테 들어오죠. 이런 월세가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샀을 때, 즉 자산을 샀을 때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채를 산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산다는 거예요. 이 자동차는 자동차를 삼과 동시에 돈이 빠져나가죠. 이 자동차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신용카드, 가짜 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부채들을 사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을 사서 모으면 되는데, 이 부채를 계속해서 사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하는 영상들을 꼭 끝까지 보시고, 이 관련된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1권은 반드시 사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페이크라고 하는 책도 보시면 최근 트렌드에 대한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부분만 얘기한다면, 제가 한번 내용 중에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해병대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를 직접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가난한 아빠를 찾아가서 얘기한 부분에서는, 가난한 아빠는 교육자인 아버지는 당신처럼 석사나 박사학위를 따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인 공부를 좀 하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부자 아빠의 조언을 보시면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상의했을 때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배우렴. 부동산 투자를 배우렴. 그리고 부자 아빠가 또 얘기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은 모든 부의 근간이다. 금이나 은과 같아. 리얼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왕실의 로얄이라고 하는 뜻이지. 왕족들은 늘 토지와 금, 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단다. 부자 아빠는 말을 이었다. 빚을 돈처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빚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너는 부자가 되고 똑똑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제 구독자분들의 사연들을 보거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은 이 빚이라고 하는 이 가짜 돈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주택을 구매해야지 이 자산의 가치가 점점 늘어가고 여러분들이 불행한 노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빚이라고 하는 것,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이 합리적인 빚을 잘 활용해야지 내가 나중에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축만 해서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고 향후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 책에서는 연금에 대해서도 믿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넣으시죠? 저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금을 믿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용을 해서 나의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내 수익이 발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한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제 여기의 내용,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의 가치만 봤을 때 1억 원이 넘는 가치가 있는 글귀라고 보여져요. 단 6개, 7줄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글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저한테 부동산 투자를 가르쳐 주실래요? 물어봤더니 부자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더구나 나도 아직 학생이란다. 항상 수업을 듣지. 전문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학생이 되어야 한다. 빚을 돈처럼 이용하는 건 아주 위험한 게임이거든. 평생 배울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빚으로 부동산을 살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않는 게 좋다.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은 빚을 통해 가지고, 빚을 잘 활용해 가지고 자산을 늘려가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부자 아빠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 아빠도 평생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15만 명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께서는 빚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위험하다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이 빚을 어떻게 내가 합리적으로, 이 가짜 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내 자산의 가치를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이 책들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이 책들을 저는 이제 서재에 잘 모셔두고 있는데, 이 책들을 제 딸들한테, 두 딸들한테 제가 죽으면 다 질 겁니다. 그래서 딸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좋은 책들을 제 딸들한테 나누어 줌으로써 제 딸들이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현명하게 이 세상을 대처할 수 있도록 살아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 페이크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로버트 기요사키에 대한 책들을 다시 한번 좀 봤고, 이 책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상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리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제 임성배 TV 채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더 심도 있는 내용들, 그리고 재테크 마인드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반드시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반드시 한 권이라도 사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마 크게 변화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